보자. 자, 우리 이제 거의 그 미분 막바지로 왔어요. 그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설치났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우리가 미분을 배웠던 이유가 뭐였나요? 라고 한다면 딱 한 문장이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는 최대 최소 접근하는 것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에 활용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등식 활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이야기도 똑같아. 결국은 다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를 하자. 부등식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보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x의 범위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2에서부터 뭐 5 사이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오케이?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x제곱 마이너스 3 6x 플러스 a 여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해달래. 여기는 이 x값,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x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모조리다 이렇게 되도록 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는 우리 수학 상에서 해봤던 문제입니다. 그죠?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개념이야. 오케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봐봐. 여기는 얘가 이 범위에 있는 여기는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그 첫 번째 해석을 하는 거가 포인트야. 첫 번째 포인트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이거거든. 그럼 얘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씩 모든 값들을 다 집어넣어 가면서 거기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해 줄 수는 어차피 없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뭐만 하면 끝나겠어? 여기 있는 얘의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줄 수만 있으면 끝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의 뭘 할 거냐면 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서 여기 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대칭축이 3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2에서 5 사이니까 여기가 2였고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5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히 최소값은 3에서 발생하는 게 맞으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9-18 플러스 a 얘가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끝나겠지. 이해되나요? 개념은 그냥 이게 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현상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범위가 있었어요. x의 범위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세요. 요거를 지금 나한테 증명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뭘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얘의 뭘 구해? 최소값을 열심히 구해요. 그리고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는 얘가 연속인 함수였다면 여기서 다 친구가 a, b였으니까 반드시 뭐가 존재할 거야? 얘의 최소값이 존재할 거고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소값이 존재한다면 거기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줌으로써 나는 이 함수 fx가 이 범위 내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준 거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fx라고 하는 게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똑같이 이 범위 내에서 여기 있는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세요 라고 나한테 문제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서 뭐만 생각하면 끝나겠니? 여기 있는 얘의 뭐만 구하면 되겠어? 대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얘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써버리면은 나는 얘가 0보다 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얘를 증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거나 여기는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그런 과정만 똑같이 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럼 여기는 얘 뭘 해야겠어?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하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요것만 정확하게 너희가 잘 생각해 주면 돼. 조금만 더 가볼까? 비슷한 상황에서 fx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할까? 알파에서 베타 사이 그냥 이렇게 하자. 뭐 m에서 n 사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증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됨을 증명해 주세요. 혹은 이런 조건, 이렇게 될 조건을 써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얘의 뭘 구해서 대값을 구해서 걔의 최대값은 뭐보다? n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식을 하나 써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얘의 뭘 구해서?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해서 거기 있는 걔의 최소값은 m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는 요 조건을 써버리면은 얘는 얘 사이에 무조건 들어있는 거구나,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주어져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이런 해석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그냥 단순하게 여기는 얘 뭘 해달라는 소리야?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니까, 최대 최소는 여기는 얘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하기로 했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 최대 최소를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가지고 범위 뚝뚝 잘라가지고 거기서 최대값 구해주고 거기서 최소값 구해준 다음에 여기는 얘가 n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여기는 얘는 n보다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냥 해석해달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냥 뭐만 하면 돼? 그래프만 그리면 되고 그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만 구해주면 끝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어진 구간 자체가 이렇게 A에서부터 B까지,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니까 이거는 가능해. 뭐가 가능하냐면 항상 최소값이 존재한다, 항상 최대값이 존재한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 뭘 통해서?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걸 통해서. 다시 최대 최소 정리가 뭐였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는 반드시 그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요 라고 하는 게 최대 최소 정리였지. 그래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이렇게 준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풀이는 당연히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여긴 얘가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줬다면, 이런 식으로 줬다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지. 얘기가 어떻게 달라질까 얘들아? 얘 최대값이 있다는 보장할 수 있어? 없죠. 최소값이 있다는 보장할 수 없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을 그리긴 해야 되고, 실제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소값이 없다면 어떨까? 와,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대값이 없다면 어떨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없다면 어떨까에 대한 그것만 추가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여기서는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문제를 주고서 이런 느낌으로 줘. 봐봐. f'x가 항상 양수래요. 이렇게 줍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나한테 f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조건을 말해주세요 라고 나한테 던져준다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여기 있는 얘를 풀려면 일단은 이거 모든 실수에서 얘가 성립한다를 보여주려면 여기 있는 얘 뭘 구해야 되겠어?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해가지고 뭘 생각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얘에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 이 fx가 증가하고 있군요. 이런 뜻이잖아. 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 여기는 A부터 시작할 거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어떻게 증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 B에서 요렇게 B가 되기 직전에 요렇게 끝나는 거야. 이런 그래프가 얘 그래프일 거야 라고 대충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그래프는 굉장히 유의미한 게 어차피 그냥 증가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fx는 다 이런 모양일 거야. 물론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려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함수 입장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그냥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나 그 모양 자체는 다 똑같은 거야라고 생각해도 괜찮단 말이야. 증가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얘들아 최소값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최대값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잖아. 그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런 얘기인데 최소값 자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단은 FA라는 값 자체는 구할 수 있지. 원래는 존재하지 않지만 구할 수는 있잖아. 왜? 식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했을 때 원래는 여기도 다 있었던 거니까 여기는 이 FA라는 값은 원래 이 범위 내에선 존재하는 값이 아니긴 하지만 일단 얘가 최소값의 대용품으로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 최소값은 아니지만 최소값 대체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럼 거기 있는 걔가 0보다 크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해도 괜찮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어차피 여기 함수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x축이 여기 있어도 즉 여기 얘가 0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얘가 증가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가 다 0보다 커요 라고 또 확정 지어줄 수도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니?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서
x가 a부터 b 사이에 있고요. f'x는 그 범위 내에서 전부 다 0보다 크다라고 문제에서 줬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만족할 조건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F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니? 다시 얘의 최소값은 없지만, 그지? 최소값은 없지만 얘의 값은 원래 있긴 하니까 여기는 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아니 x축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x축 자체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 함수값이 0이 된다면 그 뒤로 있는 이 fx들은 전부 다 0보다는 클 거야 라는 확정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신해서 써도 괜찮겠다. 이해돼요?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f'x가 이번에 0보다 작았다고 생각해요. 그 fx가 0보다 커요. 이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나한테 주문을 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f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여기가 현재 뭐였어? a였어. 여기는 얘가 현재 뭐였어? b였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얘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최소값은 없고 최소값의 대체 값이다라고 할 만한 fb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는 걔가 0보다 어때? 커. 근데 0이어도 괜찮겠네.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 만족하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해석을 해줄 수 있어. 됐나요? 자, 미분이라는 단어는 해석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해석을 한 걸 가지고 어떻게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푸느냐 이런 것들을 잘해야 미분 쪽 파트를 잘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선생님이 지금 다 어디에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프에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어요. 미분의 목적은 뭐였다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다고. 그죠?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봐봐. 이런 문제라든지 요런 문제라든지 이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해석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너희가 해석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부등식의 활용, 그러니까 부등식과의 미분 파트에서 너희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딴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이것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 이걸 만족할 때 이 범위 내에서 이걸 만족할 때 를 만족하도록 하는 범위들을, 그러니까 조건들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나요? 이 상황에서 너희가 이 식을 써줄 수 있나요? 이 상황에서 너희가 이 식을 써줄 수 있나요? 써줄 수 있나요? 이런 해석을 너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나요? 이거를 묻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것만 잘하면 끝.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 그려서 상황을 한번 같이 해석해 보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다시 봐봐. 지금 여기 기본 정석이라고 달려있는 게 닫힌 관 AB에서 fx의 최소값이 양수이면은 여기는 이 구간에서 이 부등식은 항상 fx는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증명할 조건으로 여기는 얘를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됐나요? 다음 마찬가지죠. 이번에 이런 거야. 닫힌 관 AB에서 fx 빼기 gx의 최소값이 양수다 라고 한다면 얘가 양수다, 주어진 구간에서 얘가 양수다라고 우리는 증명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fx가 gx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라는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얘는 구간 A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A보다 크다에서 fx가 증가하고 F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구간에서 fx는 항상 양수예요 라고 하는, 지금 이 정석 쪽에 나와 있는 이 개념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너희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저거야. 이거 그냥 단순하게 외워가지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해석해봤더니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라는 그런 해석들을 자연스럽게 해내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실전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성립함을 보여라. 여기 얘가 성립함을 보여라. 이렇게 줬어요.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이건데 단순해요. 여기는 얘 빼기 얘를 합니다. 그러니까 3x의 5제곱 더하기 5 빼기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를 해요. 여기는 얘를 3x의 5제곱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플러스 3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뭐가 되는 걸 보여주면 돼?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됐나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딱 써놓고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얘의 뭘 구하려고 노력할 거냐면 최소값을 구하려고 노력할 거야. 지금부터. 다시 얘 뭘 구한다고? 최소값을 구한다고. 그 최소값이 0보다 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여기는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이 범위에서의 얘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가지고 거기 있는 걔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걸 보여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석해주고 그대로 풀어주면 끝납니다. 이해돼요? 어려운 느낌 아니잖아. 어려운 개념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너희가 그렇게 해석해주는 거야. 한번 볼게 그럼. 자,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니까 얘를 fx라고 놓고요. f'x를 구해줍니다. 그럼 얘는 15x의 4제곱에 마이너스 15x의 제곱이네요. 그죠? 그래서 15x의 제곱으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1이네.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져? 여기 말고 여기다 하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는 그대로 통과할 거고 얘는 수접할 거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f'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이해돼요? 이 정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0이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이곳에서 바라봤을 때 얘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1에서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만 증명하면 끝나겠어? 양수다만 증명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F1을 실제로 구해봐요. 그다음 1 넣어봤더니 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아, 얘가 뭐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이 뒤에서 얘의 그래프는 전부 다 0보다 클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개념은 이게 다야, 사실은. 주어진 구간에서 이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거를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는 거. 그게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 답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되죠? 넘어가서. 자, 두 번째 문제도 봅시다. 자, 이번엔 뭐라고 줬냐면 x가 1보다 클 때라고 줬어요. x가 1보다 클 때 x 세제곱 더하기 3x가 3x제곱 더하기 1보다 크다를 보여주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x 세제곱 그냥 빼기 바로 할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놓고 여기는 얘가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지금 현재 어떤 범위 내에서? 여기는 이 범위 내에서. 그럼 이제 난 뭘 할 거야? 여기 있는 저 범위 내에서 여기 있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노력할 거고 혹시라도 얘의 최소값이 없다면 최소값의 대체품이라도 구해가지고 거기 있는 걔가 어떻게 된다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거야 라는 생각을 이 문제를 여기까지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해석들을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해석이 끝났잖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풀면 돼. 그죠?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fx라고 놓을 거고요. 미분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3이 되네. 그럼 3으로 묶어봤더니 이거 x 마이너스 전체 제곱인데 0보다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f'x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네. 그러면 얘들아 fx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fx의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1보다 큰 곳에서 1보다 큰 곳에서는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지? 이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저 범위 내에서 얘 fx의 그래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여기다 이제 뭘 넣어봐? 1을 집어넣어봐. 1을 집어넣어보면 얼마 나오니 실제로? 실제로 0 나오네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였어? x축이었어. 그러니까 f1이 0이었거든. 그러니까 fx는 이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양수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위쪽으로 그려질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어렵지 않죠? 개념 자체 되게 쉽습니다. 오늘 거 진짜 쉬워. 물론 문제가 좀 어렵죠.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 이건 어떨까? 이건 괜찮겠네. 보자. 모든 실수, 이번엔 모든 실수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여기는 얘가 성립하기 위한 피해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 처음 드는 생각. 4차 함수네? 4차 함수네. 나는 여기 있는 얘 뭘 구하고 싶어?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죠? 그럼 머릿속에 4차 함수 그래프 그냥 4가지가 떠오른 거야. 띵띵띵띵 이렇게 된 거라. 띵 이렇게 된 거라.
띵 이렇게 된 거랑 띵 이렇게 된 거. 네 가지가 떠올라. 그럼 그 네 가지 그래프에 다 뭐가 있니? 최소값들이 존재하지. 어디서? 극소값에서 전부 다 최소값을 갖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뭘 구하려고 노력할 거야? 지금부터 극소값을 구하려고 노력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최소값이 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이 자체로 뭐라고? fx라고 이렇게 놓고요. f'x를 열심히 구해보세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 그냥 4p의 뭐야? 세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4에 x-p에다가 뭐가 돼요? x제곱 더하기 px에다 더하기 p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얘는 인수분해 안 되는 애네. 이거 판별식이 음수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소리니? 얘가 여기가 p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p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3차 함수였으니까 얘는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요건 어차피 무조건 다 양수니까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p보다 큰 쪽에서는 양수, p보다 작은 쪽에서는 음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f'의 그래프니까 f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 뭐 이런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p라는 곳에서 최소값을 갖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그럼 최소값 구했잖아. p를 집어넣으면 된대. 그래서 p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얘는 p 4제곱 마이너스 4p 4제곱 플러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3p 4제곱이죠. 플러스 12. 여긴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부등식을 풀어주세요가 저 p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랑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왜 얘가 저기 있는 쟤를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판단해서 너희가 이런 식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된다. 그럼 이 문제가 끝난 거야. 그냥 이거 풀면 되잖아. 뭐가 되겠어? p 4제곱 마이너스 뭐야? 4가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p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p 제곱 플러스 2인데 0보다 작아요.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지워버려도 괜찮죠. 이것만 보면은 p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어? 루트 2에서 마이너스 루트 2 사이가 되는군요. 이렇게 풀면 끝나는 겁니다. 되게 쉬워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할만한가? 이것도 할만하겠네. 요런 건 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건 좀 끔찍해 보입니다. 그렇죠?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요거 봅시다. 그럼 얘들아, 이 7-7번 문제를 너희가 쓱 봐봐. 일단 처음에 봐봐. 해석만 먼저 한번 해보는 거야. 오케이? 같이 한번 해석해보자, 얘들아. 여기 보세요. 함수 fx 3차 함수네요, 얘들아. 그죠? 3차 함수야.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에서 여기 있는 얘가 성립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 식을 가만히 째려봤더니 어때? 지금 미정계수라고 하는 게 a 하나밖에 없는데 그 a는 그냥 상수항이잖아. 그죠? 그럼 거기 있는 얘를 미분해버리면 어차피 내가 f'x를 통째로 얻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통째로 얻을 수 x의 그래프 개형을 통째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렇다면 여기는 얘가 이 범위에서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는지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f'x를 구해서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최소값이 될 만한 것을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 걔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풀면은 끝나겠다. 해석을 여기서 미리 해주고. 됐나요? 그리고 나서 뭐 해줘? 이제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해석 끝났으니까 푸는 거야. 그죠?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요? f'x를 구해줍니다. 그럼 얘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3이네요. 그죠? 그럼 여긴 얘가 3이랑 1이랑 1이랑 3이랑 마이너스 되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다가 그리자. 여기가 3분의 1일 거고 여기가 3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f'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놓고 얘는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되나요?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0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0보다 큰 쪽에서만 바라보니까 여기는 요 파란색 그래프 중에서 최소값이 될 만한 곳을 찾아보세요. 0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을 넣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그 자체로 그냥 뭐가 된다? 얘는 A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다 3을 집어넣어 볼까요? 3 집어넣었더니 27 마이너스 45인가요? 플러스 9 더하기 A가 되네. 그럼 36 A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A고 얘는 A 마이너스 9니까 어디가 최소? 여기가 최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어디가 여기가 지금 현재 최소인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그럼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0보다 컸으면 좋겠어.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 A는 9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냥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결론. 또 뭐 하자? 그리자. 알겠지? 맨날 그리자. 그렇죠? 미분의 결론은 항상 뭘로 끝나요? 그리자로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프를 잘 그려줄 수 있으면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 그리고 그 해석만 자연스럽게 된다면 이 미분이라는 단어는 진짜 너무나 쉬운 단어이 될 거야. 알겠죠? 진짜 너무나 쉬운 단어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배우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미분이라는 단어에서 이걸 배우고 있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봐. 우리가 지금 배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정식 활용이랑 그다음에 요번에 배운 부등식 활용 두 가지가 있잖아.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배웠던 거냐면 수학상에서 2차 방정식 가지고 우리가 하던 짓들이에요. 오케이? 2차 방정식, 그러니까 2차 함수 가지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다 하던 짓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방정식의 활용이랑 부등식의 활용을 왜 이제 와서 다시 한번 하고 있을까? 그때는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미분을 배웠으니까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3차, 4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이런 활용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원을, 그러니까 이 개념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여기 있는 얘가 뭘로 바뀌겠어? 3차, 4차가 아니라 지수, 로그, 삼각함수가 좀 짬뽕돼 있는 이상한 함수로 바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함수에 뭘 구할 거야? 또 여전히 최소값을 구할 거야. 오케이? 그 함수를 또 잘 미분해가지고 거기는 걔의 최소값을 또 구할 거야.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2차 함수 가지고 장난쳤던 게 수학상. 그죠?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수학2. 미적분은 이제 지수, 로그, 삼각함수 다 짬뽕 돼가지고 막 제곱되고 막 섞여 있는 곱하기 돼 있는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미분 해가지고 걔 그래프를 열심히 막 그려요. 미분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긴 두 번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미분하고 또 한 번 미분해서 이계도 함수까지 만들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그래프를 그려. 오케이? 뭐 하려고? 최소값 구하려고. 오케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디서 최소값이 나오는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니까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겠지. 그 큰 틀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 수학 2만의 개념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수학에서 진짜 많이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야. 오케이? 정말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너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좋아. 넘어가서 이런 문제 한번 좀 풀게 하고 싶은데 일단은 좀 이거 좀 먼저 같이 한번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되게 지저분하더라고. 봅시다. 일단 되게 끔찍하죠. 딱 보기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여기는 두 식의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수학 하에서 대소 비교의 가장 기본에 대해서 배웠는데 수학 하에서는 대소 비교의 기본이 뭐였어? 일단 뺍니다. 이거였어요. 그죠? 일단 빼가지고 저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다음에 거기는 이게 뭐 최대값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뭐 최소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걔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일단 빼놓고 그 빼놓은 함수의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가면서 생각해 주면 된다. 이런 느낌. 됐어? 봅시다. 그래서 fx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그 함수는요. x의 2n 더하기 1이고요. 더하기 2n 더하기 1의 x의 n제곱이고 빼기 2n 더하기 1의 x의 n 더하기 1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를 하나 되나요? 그래서 저 함수가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그리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뭘 할 거야? 미분을 할 겁니다. 오케이? 진짜 끔찍하다 근데.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미분하면 2n 플러스 1에다가 x의 2n 제곱이죠. 그 다음에 n에다가 2n 플러스 1에다가 x의 n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n 더하기 1에다가 2n 더하기 1에다가 x의 n제곱이 되네요. 일단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괜찮죠? 근데 나는 여기는 얘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하니까 최대한 좀 묶어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다 묶자. 2n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공통으로 x의 n-1제곱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는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n 플러스 마이너스 n 플러스 1x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럼 봐봐. n은 자연수라고 했고 x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는 양수인 거 확보했어. 나 이제 여기는 얘의 그래프만 어떻게 그려지는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것만 판단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다시 한번 x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n 더하기 1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양수, 음수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얘의 부호가 결정될 테니까. 됐습니다. 됐어? 앞에 거는 안 볼 거야. 여기만 볼 거야. 그래서 얘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잡아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g'x를 생각해 볼 거고요. n 플러스 1에다가 x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네. 그럼 여기는 얘는 n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x의 n제곱 빼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봐봐. 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얘 그림이 요거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보다 크면은 이거 다 양수일 거고 1보다 작으면 이거 다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어차피 0보다 큰 쪽에서만 바라보고 싶었던 거고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G'이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GX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어쨌든 내가 찾고 싶었던 건 뭐였으니까 얘 최소값이었으니까 일단 G 여기는 얘를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아니지. 여기다 1을 집어넣어야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n이니까 0 되네. 이 값이 0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G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가 다 양수였는데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는 이것도 다 양수였다는 소리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됐죠? 됐어? 그러면 f'을 구해봤더니 열심히 구해봤더니 결국은 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론. 그러면 fx는 무슨 함수야 얘들아? 증가 함수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얘의 범위가 0보다 큰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0을 딱 잡아주면은 0에서 최소값 대체품을 생각할 수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어요. 실제로 여기다 0을 집어 0, 0, 0. 얘는 0이네. 그러니까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그림은 x축 다 위에 있으니까 fx는 뭐겠어? 양수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더 크네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어렵죠? 이건 문제가 어려운 거야.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알겠죠? 봐봐. 얘들아. 이 흐름을 한번 잘 이해해 봤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식에서도 사실은 얘들아 x의 n제곱으로 묶을 수 있었거든? 그지? 근데 여기 선생님이 잠깐 참았어. 여기서는 안 묶었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 했어? 미분을 한 다음에 묶었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의 n제곱이 있었잖아. 분명히 다 x의 n제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잖아. 여기서도 x의 n제곱을 묶을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거기서 잠깐 참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 일단은 여기에는 2n 더하기 1이랑 여기는 요 2n 더하기 1을 여기 더하기 1이 있잖아. 그럼 얘가 내려가게 되면은 2n 더하기 1이라는 뭐가 생기겠어? 공통인수가 생길 거야. 그럼 걔까지 같이 묶어버리면 개수가 편해지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 자체로 그냥 묶어놓고서 그러니까 x의 n제곱으로 묶어놓고서 처음에 x의 n 더하기 1제곱에다 더하기 2n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빼기네. 빼기 2n 더하기 1에 x입니다.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만 관찰하면 될 텐데
여기서 이거 어차피 양수일 테니까 요것만 관찰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했어.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는 이 개수가 지금은 지저분. 이거 미분해봐. 요거를 미분해봐. 더 지저분해질 거야. 굉장히 끔찍해지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를 내리면은 뭐가 생겨? 2n 더하기 1이라는 게 생길 거가 보이니까 여기서는 얘를 그대로 놓고 일단 미분해 놓고 먼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최대한 묶어줬어. 근데 그 짓을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얘도 사실 잘 하면 뭔가 인수분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실제로 여기다 그냥 1 집어넣으면 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x-1로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기서도 여기 있는 얘를 봤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한 번 더 미분되면은 이렇게 공통인수가 생기게 뻔하단 말이야. 그럼 또 묶어놓고 생각하면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분을 해놓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 또 참았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한 번 더 참고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본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런 개수들에 대한 관찰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어떻게 계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거는 목적지는 뭔데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있잖아. 문제를 보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개수를 관찰해 주세요. 2차 방정식에서. 근데 그게 거기서뿐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모든 식에서 상식이다라고 한다면 개수가 우리한테 되게 많은 정보들을 개수를 끊임없이 해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봐봐. F'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얘를 gx라고 놓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를 미분한 다음에 얘 그래프를 대충 그리고 그걸 통해서 gx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서 F'X의 그래프의 형태를 만들어준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었지만 얘가 0보다 커 나갔다.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만들어준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F'X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여기서 하나 배워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여기는 얘 그래프를 내가 그리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여기는 얘 그래프는 그릴 수 없었어. 왜냐면 여기 있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진짜 끔찍한 결과가 벌어질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었어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다시 이거 전체 그래프는 못 그리지만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내가 이런 개형을 가질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얘가 0보다 커 나갔다라는 걸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은 fx에 대한 그래프의 상태를 f'x를 통해서 얻어야 정상이거든. 근데 f'x가 너무나도 어떠니까? 복잡하니까. 그 f'x의 일부분을 떼가지고 거기는 걔의 그래프를 다시 그려가지고 여기는 얘의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좀 어려운 문제죠. 보통은 한번 미분해서 그 f'x를 가지고 분명히 해결이 돼야 정상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한번 너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어렵게 풀리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해봤으면 좋겠어. 알았죠? 그래서 오늘 배울 개념은 이게 다야 사실은. 그래서 진짜 쉽죠. 오케이?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연습 문제 풀 거거든 이제. 7단 연습 문제로 풀 거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부터 수투를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보세요. 어차피 다음 내용은 도함수의 활용이긴 하지만 속도, 가속도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배웠던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투라는 과목을 처음 배울 때 뭐 배웠나요? 뭐 배웠지? 수투 처음 배울 때? 그렇지, 함수의 극한을 배웠지. 지금 봐봐. 그럼 함수의 극한을 왜 배웠을까요?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봐. 왜 배웠을까? 일단은 주 끝까지, 그러니까 수투에서 지금 수투를 처음에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목적지는 뭐였냐면 그래프였어요. 오케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수투를 열심히 배운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개념을 확장시킨 거야. 오케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뭘 얻어야 돼? f'x라고 하는 걸 얻어야 돼. 얘를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으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지? 근데 이 f'가 뭐였어? 리미트 해가지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뭐였니?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였어요. 얘가 얘였어. 그지? 그러니까 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됐던 거야? 극한을 알아야 됐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뭘 배우고 시작한 거야? 극한이라고 하는 단원을 먼저 처음에 배우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극한의 선생님이 처음 했던 얘기가 뭐였냐? 투투를 시작할 때는 뭘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랑 뭐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수와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건 진짜 숫자, 값을 의미하는 거. 상태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무슨 얘기라고 했어? 철학적인 얘기라고 했었죠. 사실 무한대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봐야 그 관측 가능한 우주 밖을 벗어날 수 없잖아. 그치? 근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2의 101제곱보다 작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무한대라고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지? 그냥 대충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그지? 그래서 처음에 에서는 이 무한대라고 하는 이 상태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뭐 2로 간다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에 했었지. 미분도 마찬가지잖아. 얘 자체가 일단은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야. 얘가 0으로 가는 거잖아. 분모가 0이거든. 분모가 0이고 분자도 뭐야? 사실은 0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 쓸데없는 식이었어. 정말 쓸데없는 식이야. 이 식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상태라고 하는 걸 배웠어. 0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었구나. 아, 얘가 0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어. 여기는 얘도 한없이 0으로 다가가고 있어. 0분의 0꼴의 극한이 됐어. 그럼 도대체 얘의 의미가 뭔데? 여기 얘의 의미가 뭐야? 여기가 x고 x 더하기 h가 여기 있었다면 얘가 한없이 이쪽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거의 기울기,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돼. 아, 접선의 기울기가 되네.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야 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실제로는 계속 다가가고 있겠죠. 얘들아, 이거 이해되니? 0.99999라고 하는 0.9땡이라고 하는 얘가 1이래. 얘가 실제로 1이래. 그러니까 이 수는 1이야 라고 정의가 돼 있어. 애시당초.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나는 이거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진짜 철학적인 얘기거든. 왜냐면 얘는 그래도 0.999999999라면은 1보단 작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지 않니? 근데 수학에선 여기는 얘가 뭐래? 1이래요. 우리가 이거는 뭐야? 0.3땡 곱하기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0.3땡은 얼마야? 우리가 3분의 1이라고 하지. 그지? 거기다 3 곱하면 얼마니? 1이잖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얘를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봐도 그냥 얘는 1인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얘가 얘인 것도 사실 증명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하나를 3명한테 나눌 거야 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0.333333으로 나누면은 결국 0.00000001이라고 하는 건 항상 나머지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니? 걔를 또 쪼개서 또 나눠주고 또 쪼개서 나눠주면 계속 결국은 남잖아. 그런데 거기는 걔가 1이라고 하고 있거든. 맞아? 이게 1이라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상상의 영역 속에서,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수학 2를 시작했어. 그지? 다시 한번. 이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우리가 상태라고 하는 걸 그렇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사실 받아들였을 수 있지만 이거 되게 별거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야. 사실은 진짜 어려운 얘기야. 대학에서는 이 극한의 정의가 좀 더 달라지거든. 막 입실론 델타 막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되게 어려운 얘기를 막 할 거야. 되게 뜬금없는 얘기를 막 할 거야.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얘가 어디로 간다. 아, 무한대분의 1은 무조건 0이 될 거야 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되기로 그냥 약속한 것처럼 그냥 풀고 있잖아, 사실은. 그지?
왜냐하면 거기까지 끝까지 막 다 증명하고 가긴 너무나 힘드니까 일단은 우리가 정형이라는 거를 먼저 해놓고 부정형의 극한 이런 걸 해가지고 일단은 이 상태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많이 해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뭐 연속 개념도 배우고 연속 개념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미분 계수라고 해서 처음으로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함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랑 기하학적인 의미를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미분 계수의 활용을 가지고 우리는 뭘 했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했었어. 그죠?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걸 가지고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했었고 극대와 극소를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그래프의 개형이죠. 오케이? 거기까지가 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극한부터 배웠던 이유는 결국 f'x를 구해서 거기 있는 x의 그래프 개형을 완성할 수 있어. 이게 거기가 목적이었던 거야. 그 목적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해? 최대 최소의 활용을 하기 시작하고요. 을 푸는데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는데 활용하기 시작하고요. 오늘처럼 부등식의 절대 부등식의 증명을 하는데 활용.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항상 선생님이 진짜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야기고 너희들은 이제는 정확하게 다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한 단원만 더 배우면은 끝나죠. 다음 시간에는 미분이 끝날 거고요. 테스트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잘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줄 겁니다. 됐나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연습 문제에서 뭘 하는 거야? 연습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미분의 목적은 뭐라고?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요. 그죠? 그래프를 그리면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바라봐요. 보자. 자,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사실 해야만 그릴 수 있을까? 그치? 인수분해가 되잖아. 몇 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굳이 뭘 할 필요 없어? 미분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사실은. 그냥 딱 놓고 봐서 x의 제곱으로 묶어버려요. 마이너스로 해서. 그럼 얘는 x-3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3 찍어주고 여기 0 찍어주고 여기서 시작하겠네.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는 수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fx의 그래프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 요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게 2가 되는 지점이 극대가 되는 지점이야 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 그래프,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이해돼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말 나온 김에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갈까 얘들아? 봐봐.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 통과하는 게 있고 얘들아. 통과하는 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수접하는 게 있어. 오케이? 통과하는 게 있고 수접하는 게 있고 이 극대값 여기는 얘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얘가 인수가 몇 개 있나요? 베타라고 할까? 몇 개 있나요와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뭐야? 인수가 하나 있죠.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의 비율은 반드시 1대 n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좀 더 나아가서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x-알파의 뭐 예를 들어 세제곱이었어. x-베타의 전체 5제곱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는 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였어. 여기선 이렇게 들어가서 뭐가 되겠어? 뚫접이 될 거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뚫접이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거든. 그랬을 때 여기 극값을 갖는 요 포인트 있지. 요 포인트는 이렇게가 정확하게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3대 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대 5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지금 제곱이잖아. 이거 제곱이고 여기는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2대 1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증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 미분해봐요. 오케이? 얘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y'을 구해준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3 x-알파의 제곱에 x-베타의 전체 5제곱 더하기 5 x-알파의 세제곱에 x-베타의 4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여기서 공통으로 묶이는 게 뭐야? x-알파의 제곱에 x-베타 전체 4제곱은 묶일 거야.
그럼 남은 건 뭐야? 3에다가 뭐가 돼? x-베타 하나 남을 거고요. 5에다가 뭐가 되니? x-알파 하나 남을 거란 말이야.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정리하면 뭐가 돼? 8x에 마이너스 3베타에 마이너스 5알파가 돼. x는 뭐가 됩니다? 8분의 3베타에 마이너스 플러스 5알파가 됩니다. 3 더하기 5겠죠? 딱 내분점으로 나오지. 이해되나요? 정확하게 내분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n이고 여기 얘가 m이었으면은 여기가 n이고 m이었으면은 여기 얘는 n 대 m으로 내분하는 요 점의 좌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는 너희들 꼭 기억해 주세요. 활용하기에 따라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되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이렇게 쓱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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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라고 해서 그럼 여기가 2대 1이네요. 얘는 2가 되네요. 이렇게 구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걸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해서 여기가 제곱, 여기 얘가 1차. 그럼 얘가 2대 1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개념들은 잘 안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래프에 대해서는 예외 없어. 이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용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 그래프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은 굉장히 유용한 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됐죠? 오케이? 그럼 가보자. 다시 이거 지울게. 그리고 얘들아 지금 이런 개념들 선생님 지금 증명했잖아. 너희도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 상태로 증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그 값을 갖는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너희가 스스로 증명해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극값은 2에서 가질 거야. 극대값은 2입니다. 근데 2를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4인가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그냥 0이겠죠. 극대값은 4고 극소값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x가 a입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싶어요. 얘는 0에서 4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요. 라는 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지? a의 범위는 0에서 4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4보다 큰 근을 가질 때 a 값의 범위를 구해서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 얘들아.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가 현재 3이거든. 됐나요? 그랬을 때 얘가 4보다 더 큰 근을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4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보다 더 아래쪽에서 만나야 4보다 큰 근을 갖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다 4를 집어넣은 함수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16이네. 그지? 마이너스 16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되게 자연스러운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처음 봐도 어떻게 되면은 얘가 4보다 더 큰 근을 가질까? 4보다 더 큰 근을 가지려면은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야? 한 이쯤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뭘까? 4일 때가 기준일 거야. 4보다 작아야 돼. 4를 넣은 값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6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이게 답이구나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서 자, 요건 너희가 한번 풀어볼까요? 2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 fx가 3차 함수일 때래요. 그다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이거 수학 하에 나오는 개념이네. 그죠? 필요 충분 조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러면은 뭘 할 거야? 그러니까 p가 이렇게 되는 건지 혹은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요렇게 되는 건지 요렇게 되는 건지 혹은 이렇게 되는 건지 를 찾아주세요라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건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얘가 서로 같은 건지를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포함관계를 좀 보고 싶다는 소리야. 그럼 보자. f'x가 0이다. 거기가 허근을 갔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얘 3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올라가다 말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얘들아, 여긴 얘는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지금 실근이 전부 다 몇 개야? 한 개죠. 그치? 3차 함수의 실근이 한 개라는 소리야.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근 몇 개 가지고 있어? 3개 가지고 있잖아. 근데 실근이 하나라는 소리는 뭐겠어? 허근이 2개였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허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러니까 얘이면 얘이다는 참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는 얘가 반대로 이번에는 얘이면 얘이다가 성립하는지도 바라봐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인 건 알겠는데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게 성립하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봐봐. 얘가 허근을 갖는 경우는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돼도 얘들아 허근 갖는 거잖아. 3차 함수가 이렇게 돼도 허근 갖는 거니까 3차 함수가 허근을 갖는다라고 해서 얘가 허근을 갖는다? 이거는 뭐야? 이건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라고 해서 무조건 얘가 성립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 P니까 얘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게. 됐나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봅시다. F'X가 0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줬어. F'X가 이렇게 된대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는 소리네. 그죠? 자, 저렇게 그려졌을 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어때? 허근 2개, 실근 하나. 이렇게 있으면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렇게 돼 있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중근이랑 실근. 이렇게 돼 있으면 허근 2개, 실근 하나.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고 해서 반드시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P이면 Q이다가 참이진 않습니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보자. Q이면 P이다.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는 결국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맞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P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보자. 얘는 뭐야? 자, 일단 상황을 좀 볼게. 여기 3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fx가 됐대. 얘는 뭐 그냥 이 더하기 a 이렇게 된 게 그냥 fx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중근과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fx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리고 얘가 x축이 여기 있거나 x축이 여기 있는 상황을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 여기는 극값. 그러니까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이라는 소리가 될 테니까 곱한 게 0이야를 만족하는 a를 구해줘라는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오케이? 물론 곱한 게 0이야가 아니라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두 개 표현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야. 알겠죠? 이것은 무슨 의미? 얘가 0이거나 얘가 0입니다. 이런 의미. 오케이?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죠.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바로 그러니까 해석이 딱 되잖아. 그러면은 이 문제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야, 풀 수 없는 문제가 그냥 결정이 되는 거야. 항상. 결정이 되면 풀면 되는 거고 결정이 안 되면 더 고민해 보세요. 오케이? 풀 수 있는 거라면 푸는 거고요. 풀 수 없다면 좀 더 고민해봐요. 그때는 조금씩 찌글찌글 쓰면서 조금 쓰면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예 눈으로만 보지 말고. 알겠죠? 여러 시도를 자연스럽게 해가면서 문제를 봤으면 좋겠어요. 넘어가. 다음. 자,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그때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자. k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우리가 3차 방정식을 가지고 장난칠 때 보통은 어떻게 했어요? k가 상수 쪽에 있었지. 그래서 걔만 빼고 다 넘겨놓고서 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k값을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풀었었어. 그 흐름이 잡히죠. 그죠?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근데 여기 지금처럼 여기 이렇게 지금 3kx라고 해서 지금 k가 저기 중간에 박혀 있는 상황이라면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요. 두 가지 다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뭘 하면 될까요?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첫 번째,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음수가 아니라 양수예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양수예요 라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고. 됐나요?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우리가 여기는 얘가 일단은 x 세제곱 마이너스 뭐야? 다시 이거를 미분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3k가 되죠. 그래서 3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k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일단은 몇 개 있어야 돼, 얘들아? 2개 있어. 아니지? 아, 이거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네. 그죠?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k 값이 얘들아 꼭 양수일 필요가 없겠네. 근데 음수면 어때? 얘가 음수면은 f'x가 허근을 갖는 거잖아. 얘가 허근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실근 하나만 갖는 거니까 오케이, 다 됩니다. 무조건 다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는 어때요? 중근을 갖는 경우. 중근을 갖는 경우는 마찬가지야.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x축 어디서 만나든 다 실근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아, k는 0보다 작거나 같아? 아, 이건 오케이. 무조건 다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주고 k가 양수였을 때는 k가 양수인 상황일 때는 그럼 여기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요? 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테니까 여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렇다면은 요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양수니까 곱해도 양수. 그러니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양수가 된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풀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에서 나오니까 f 루트 k 곱하기 f 마이너스 루트 k를 구해서 걔가 양수예요 라는 요거랑 요걸 연립해서 근 구하고요. 그 다음에 걔랑 얘랑 합집합해서 k의 범위를 구해주면 완성. 이렇게 구해주면 끝.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게 됐죠? 해석 다 됐으면 그대로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물론 이제 루트를 집어넣을 때 좀 짜증나긴 하겠지만 계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또 여전히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x세제곱 더하기 2는 3kx 이렇게. 자,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읽을 수 있겠어? 0,0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렇게 읽을 수 있어. 그지? 0,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딱 하나 박아주고서 여기는 얘 딱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기울기가 0일 때 한 점에서 만나네. 괜찮? 그죠? 음수일 때 생각해봐. 음수일 때 계속 한 점에서 만나네.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네. 괜찮? 그러니까 K가 음수인 거 괜찮아. 그러다가 여긴 얘가 이렇게 계속 한 점에서 만나다가 어떻게 되는 순간 이렇게 접하는 순간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겠지. 그 기울기보다 어때지면 커지면 얘는 세 점에서 만날 겁니다. 계속 더 커져도 여전히 세 점에서 만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 접선의 기울기보다 뭐 하면 요 3K가 작아버리면 3K라고 하는 게 얘보다 작아버리면 무조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로 바뀌는 거야? 방정식의 활용이 아니라 접선 쪽 얘기로 바뀌는 거야. 얘는 0,0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지금 이거는 얘가 오히려 더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t 뭐가 되겠어? t, t 세제곱 플러스 2잖아. 그럼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 3t 제곱이 되겠네. 기울기는. x-t에다가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가 y는 이렇게 잡아주면은 얘가 접선의 방정식. 걔가 0,0 지나는 거니까 0,0 지나는 거니까 0은 마이너스 3t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t 값은 뭐가 되겠니? 1이 되겠네. 아, 얘가 1이야. 그럼 여기 얘가 1,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럼 얘 기울기는 뭐니? 3이잖아. k 값은 얼마겠어?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k는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충분히 해석이 풀린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는 거 있잖아. 선생님 맨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거지. 그냥 뭐라고 할까? 뭐 5m 뭐 x 플러스 뭐 3x 마이너스 뭐 2m y 더하기 뭐 2y 더하기 3 마이너스 m은 0이야. 이런 식을 딱 봤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판단해야 돼. 그래서 m으로 묶어서 m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묶고 m을 안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얘가 빵이 돼, 얘가 빵이 돼를 해주면은 x, y에 대한 식이니까 연립하면은 교점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 직선은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는 판단. 그러니까 항상 지나는 점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y는 3kx라는 걸 보면서 너희는 자연스럽게 0,0을 지나는 기울기가 3k인 직선이야 라고 정확하게 이 개수에 대한 관찰을 충분히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런 식의 접근으로 충분히 편안하게 풀 수 있겠죠. 훨씬 편하잖아, 이게. 아까 다 범위 나눠서 푸는 것보다. 그죠? 다양한 해석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어때요? 자, 저기는 제가 극대값을 갔는데, 극대값을 갔는데, 대체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야. 그죠? 극대 그러면은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4가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잘 떠오르고 있잖아, 지금 현재. 그죠? 이건 좀 너무 이렇게 4가지 떠오르고 있잖아. 극대 여긴 얘가 0이 되는 게 몇 개 있었다? 3개 있었다. 그러니까 쟤를 미분한 결과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싶었어 라고 해석이 끝났고, 그렇죠? 하나의 해석이 끝났어. 그래서 얘를 미분한 거는 뭐야?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에다가 플러스 2a잖아. 얘가 0이다. 즉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는 0이다 라고 하는 얘가 뭘 갖고 싶었어, 얘들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싶었어 라고 해석이 한번 끝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얘 그래프를 또 이걸 또 넘겨가지고 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A를 또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두 번째 개념으로 또 두 개의 개념이 섞여 있는 건데 어렵니? 안 어렵지. 맞아요? 해석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다는 건 이런 느낌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얘가 극대값을 가져?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머릿속에 빵! 그러면은 얘는 서로 다른 세식은 가져야 돼. 해석 하나 끝. 그럼 여기는 F'X 그거 봤더니 이렇게 됐는데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져야 돼. 그럼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 그렇지? 방정식 활용 쪽에서 열심히 했던 그 문제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를 또 제 넘긴 걸 그려가지고 A값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네. A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네. 답을 구할 수 있겠네. 해석. 되나요? 거려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끄적거려 보기 전에 이미 상상할 수 있으면 더 좋아. A가 어딨니? 그러니까 처음에 관찰을 하라는 게 개수를 관찰하라는 게 미정계수의 위치를 관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오케이? 미정계수가 지금 1차항의 개수로 들어가 있잖아. 그럼 저걸 미분하면 당연히 상수항으로 가겠지. 미정계수는 상수항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너무 땡큐한 상황이 되잖아. 이해돼요? 딱 이런 상황이 되잖아. 우리가 원하는 그 상황. 그치? 그런 해석들을 자연스럽게 해내는 거야. 넘어가 보자. 다음. 자, 두 함수, 여기는 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A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일단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X로 묶어버리면 6X의 제곱 빼기 1이거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니까 일단 얘 그래프는 누가 봐도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3차랑 1차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원점 대칭, 기함수일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지금 얘 그래프를 그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겠고, 일단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먼저 생각을 해봤어. 지금은 해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는 얘잖아. 근데 여기는 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그려진다? 얘가 A였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 A 값이 더 커지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A 값이 더 커지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그지?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 되겠네. 그지? 해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포인트를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딱 봐도 어디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쓱 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조금 지금 얘가 더 많이 기울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좀 더 와서 어디 이렇게 다시 접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는 상황이라면은 여기 하나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얘가 한 이쯤에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의 기울기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더 작았다면,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었다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또 만나게 하는 게 또 가능할 것 같긴 해. 그지? 그리고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1보다 더 커진다면은 절대로 여기는 얘가 두 점에서 만날 일이 없을 거 아니야. 맞아요? 요 점에서 뭘 구해봐야겠다. 기울기를 구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해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스캔 쭉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동시켜 가면서 어떻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이렇게 되는 뭘 구해주세요? A를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얘의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 하나 또 생길 것 같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얘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고. 이해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가 궁금해 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t값을 또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물론 여기 또 이렇게 있을 텐데 걔는 양수값이 아니라 음수값이어야 하니까 그걸 토대로 걸러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점에서의 기울기 충분히 우리 구할 수 있을 거 아니니. 맞아요? 당연히 여기는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루트 6분의 1일 거 아니야. 그 f' 루트 6분의 1을 구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걔를 계산해서 걔가 1보다 더 작았다면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귀찮음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만약 걔가 1보다 컸다면 너무 땡큐할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해가면서,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다 해놓고 나서 차근차근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 되나요? 지금 다 그래프 가지고 하고 있지 않니? 전부 다 그래프 가지고 해석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프 얘기는 그만. 그래프는 충분히 강조한 것 같으니까.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여기는 얘는 또 뭐야? 자, 저기는 쟤와 여기는 얘가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 A 값을 구해줘. 지금은 다 해석만 하고 넘어가고 있어, 얘들아. 너희가 한번 풀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 해석 다 해보고 너희도.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한 점에서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면 얘는 선생님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넘어다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죠? 왜 쟤네들이 넘어가도 괜찮다고? 어차피 저거 방정식으로 하나 만들고 거기서 이항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두 개의 함수로 쪼개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6x라는 함수와 얘가 넘어간 거니까 뭐가 되겠어? y는 2a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우리가 열심히 또 그려가지고 여기 있는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여기겠네, 뭐 여기, 그지? 이렇게 되는 a 값을 찾아주세요. 뭐 이런 문제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다. 해석 끝났으니까 풀자.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고. 이해되니?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n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려워. 그치? 저런 거는 어렵겠구나. 왜? 그래프 개형이 한 방에 보이겠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이건 고민 좀 많이 해봐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3차함수, 4차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너희가 고민할 일이 있어 없어? 거의 없어요.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킬러 문제는 좀 얘기가 달라요. 진짜 어려운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준 킬러까지는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석을 통해서. 됐죠? 아유, 끔찍하잖아, 그지? 아유, 그러네요. 이거 하나 해주고 싶네.
얘들아, 요거 하나만 해줘도 괜찮나? 빨리 가야 되니 혹시? 아니야? 지금 차 타야 되는 사람. 아이고 이런. 유정이 빼고 할까?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